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기타 원천징수 중에 이자와 배당 이쪽이 좀 어려워요.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또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은요, 기타 소득자 등록에서 해요. 여기서 입력해서 불러오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득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법인, 개인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뭡니까? 지금 이제 이자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받는 사람이니까 이자고 이런 배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당 소득은 14%니까 이거는 나중에 배당을 치면 251번이 되고 14%를 내가 알아야 돼요. 14% 알아야 돼요. 배당소 14% 세율이에요. 그런데 덕K에 지급한 이자 소득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개념이고 내국 법인으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금융업이 아니고 상대방도 금융이 아니죠. 금융기관에 그저 예금이랄 적금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지급할 때 뭡니까? 결국은 했을 때 1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은 25% 있죠. 비영업 대금 이익. 요거를 좀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것만 안다라면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15일.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7에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바꿔서 970 바꿔서 홍도산업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타 소득 자료 등록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입력을 합니다. 101번 이렇게 되고, 여기는 주식회사 덕케미, 덕K 이렇게 됩니다. 자, 거주하시고요. 여기에 소득 구분은, 여기가 중요해요. 비영업 대금 되겠습니까? 비영업 대금이 요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국인 하시고요. 얘는 지금 법인이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수 없으니까 밑에 있잖아요. 7번에 가셔가지고 법인 바꾸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야 돼요. 113-86-324-442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입력을 합니다. 딱 이렇게 하나 하고요. 소득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102번. 여기는 연예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주기본 1번이 될 것이고, 소득 구분이 중요하죠. 소득 구분 배당 집어서 배당. 그럼 기본이 251번이 딱 나와요. 배당. 이익배당. 내국법인은 1번이 되고, 251번. 내국인 되고 주민등록번호 800-207-123-4567 좋아요.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덕K의 요거 있잖아요. 소득 구분이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는 것만 알면 이게 가장 핵심이다. 자, 나가고 그 다음에 있죠. 두 번째로 기타 소득자료 입력하면 안 돼요. 지금 뭐죠? 세 번째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이 되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자, 지급일자 볼게요. 지급일자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두 번을 입력해야 되죠. 보세요. 4월 15일 한번 하고 코드 첫 번째 덕K 거 있죠. 덕K 하시고 비영업 대금이니까 여기 이자율 금액은 필요 없고요. 여기 금액을 얼마 치냐면 1200이잖아요. 아니 뭐지? 소득 금액이 1200이고 1200 좋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 금액이 자동으로 25%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자동으로 되겠죠? 요것만 입력하면 끝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입력해줘야 돼요. 하나는 지금 배당소득이죠. 날짜는 4월 30일 됩니다. 4월 30일 날 30일 되고 여기 이제 코드 가주세가 두 번째 연예인한테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은 이거 1,500인데요. 이게 14% 자동으로 안 나와요. 얘가 그죠? 14%가 안 나와요. 14%를 내가 알아야 돼요. 배당 14% 이렇게 끝내줘야 됩니다. 25%는 자동으로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끌어가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당 소득은 14%. 그죠? 그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지만이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머지 배당도 전부 다 14% 내가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에 대한 얘기고요. 살짝 다른 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로 그죠 95회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기타하고 강연료, 사업기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기타 모집수단 강연료 그냥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논점이 없고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95회 있잖아요. 이건 좀 독특한 부분이 여기 몇 점이지? 4점이네요. 그래서 당사는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주식회사 대박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범상치 않죠? 우리 회사는 법인인데 상대방 법인에 돈을 빌렸다 이거죠. 금융기관 아니잖아 우리 회사가. 그죠? 우리 회사에 예적금을 지금 가입해서 내가 지급할 때 14%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그래서 다음을 참조하여 이자 배당 소득 자료는 입력하지 말래요. 입력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서에 뭡니까? 부표를 포함해서 직접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배당을 입력해서 돌리면 저쪽에 있죠. 반영이 안 돼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표를 직접 작성하라는 말이 부표는 뭐냐면 원천세 신고서에 보면 여기가 보면은 어디에서 부표가 있나? 여기 원천세 신고서 펼쳐보면요 여기 부표가 있어요. 택해 부표 있죠 뒤에. 여기를 먼저 작성을 해야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아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표에서. 그리고 다른 부표, 다른 반기별 사업, 다른 원천세 무시하는 사실 원천징수, 그러면 요거 부분이 바로 뭐예요? 요건 제가 적었어요. 지금 4인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영업 대금 이익 25%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4%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죠?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차입금이고 2월분 기속분 이자는요. 요거 62만 5천 원이고 5% 하면 요거 그죠? 6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지급일은 3월 10일. 2월 기속에 3월 지급을 하라 이 말이잖아요. 2월 지급에 3월 지급을 한다. 이 3월 기속. 그러면 한번 지금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왜 어렵냐면요.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뭘 하라는지 아예 얘기를 4점이나 줬잖아요. 합격률이 어떻게 돼요? 좀 낮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95에 바꿔서 해볼게요. 항공물산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기출은 이상하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파생된 유형을 한 번씩은 봐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 원천세 신고 바로 하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죠. 기속이 언제냐면 2월 기속에 뭐죠? 2월 기속에 3월 지급이니까 여기 3 바꿔줘야 돼요. 3 정기시간 되죠? 이때 여기에 있잖아요. 쭉 되게 되면은 여기 이자 배당 있죠 여기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부표부터 먼저 작성해야 돼요. 여기 부표가 여기 택기 여기 보입니까? 여기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있잖아요. 비영업 대금 이익을 찾아봐야 돼요. 여기 쫙 보면 이자를 쫙 해서 그 주자 이쪽에 보면 비영업 대금 이익이 보면은 여기 C16이라고 보입니까? 25%? 여기 보이죠? 그죠? 여기에 인원은 한 명이고 지급액은 얼마? 인원은 뭐 한 명이고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소득 지급은? 62만 5천 원 되나요? 62만 5천 치면은 치가 그죠? 그럼 소득세 증세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게 25%를 내가 그죠? C75 여기 아닌가? 잠깐만. 네, 뭐야? 비과세가 아니고 이자 배당 20명? 맞는데? 여기가 내국법인의 C75 내국법인을 찾아야 되나? C75가 뭡니까? 아, 내국법인 여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개인이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거주자 개인이죠. 지금 법인과 법인끼리 거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는 쪽에 법인을 가야 돼요. 거주자가 아니고 밑에 쭉 당기시면 뭐예요? 법인 원천 있죠. 받는 사람이 법이니까 법인세법에 적용해야 되니까 여기 75에 비영업 대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여기 한 건에 62만 5천 원 치게 되고 이 소득세를요 25%를 내가 쳐야 돼요. 자동적으로. 내가 25%를 곱해가지고 1월 6 그 15만 6,250을 내가 쳐야 된다고요. 그죠? 여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수동을 해보라. 이게 사람들이 이걸 해볼 일이 없죠. 이자 배당이 낯설잖아요, 되게. 해본 적이 없죠.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 가보시면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확인됩니까? 여기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행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하니까요. 한 번쯤은 그냥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다 했나요? 이제 배당만 해보면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88회 할 때 있죠. 배당 소득에 대한 얘기고, 원천세 신고서까지 기타 소득 자료가 배당 소득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기업은 비상장 회사래요. 그리고 주주와 같이 비상장 주주에게 다음 주주가 있습니다. 배당 소득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소득자를 등록하고 그저 이자 배당 소득자를 입력하고 원천세까지 뭡니까? 다 한번 작성해보라. 5점 이렇게 주고 있나요? 근데 이 문제는 양반이에요. 왜 양반이냐면 그죠? 얘는 이제 기속이 2월인데 지급은 언제 했어요? 4월 10일이니까 석 달 이상 지급을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석 달 이상 지급을 못하면 석 달이 되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날에 상결이 되는 시점이 지급 어제 하잖아요. 귀속은 언제입니까? 2월, 그 다음에 지급은요? 4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속은 2월, 지급은 4월.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되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원천세는요? 14% 그냥 보통 제시하니까 모르더라도 배당소득은 14%라고 알아야 됩니다. 법인에서. 그럼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그저 개인소득의 김소정과 김요원은 지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우리가 배당을 얼마 했습니까? 3천? 3천은 안 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1,800을, 여기는 1,200의 금액을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입력을 할 때, 입력을 하고, 여기 하고요. 이거는 1,800, 여기는 1,200 되겠습니까? 이렇게 입력해서 원천세까지 돌리는 거, 귀속과 지급,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바꿔서 두 개만 더 해보면 되겠네요. 이제 지금은 얘가 88회가 되겠습니다. 회사를 바꿔서 해볼게요. 880. 여수기업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타 소득자 등록 가볼게요. 그럼 여기 가셔가지고, 이게 우리 지금 배당 소득자 등록을 합니다. 101번. 김소영. 구주자. 그리고 소득 구분이 중요해요. 소득 부분은 첫 번째에서 배당을 치면 돼요. 배당을 치면 첫 번째가 나와요. 배당. 251번입니다. 그리고 내국인하고 주민등록까지를 입력합니다. 75, 1016, 1029, 441, 941. 여기까지만 입력하고요. 하나 더 입력해 볼게요. 102번. 김여원. 거주자, 여기도 뭐, 배당. 치면 돼요. 배당. 251번이에요. 자동으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는 790515, 2025-941.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돼요. 요거는 기본적인 소득 구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나가서 자료 입력을 해야 돼요. 기타 소득 자료 입력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가셔야 돼요. 가시고, 이제 지급은 언제 했죠? 4월 11일 되겠습니까? 4월 10일. 그죠?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기속하고 이걸 맞춰줘야 되니까, 펑션키에서 김소영, 그죠? 동일합니다. 김소영 하시고, 여기 기속을 바꿔줘야 돼요. 기속이 언제요? 2월. 여기 바꿔줘야 돼요. 이거 바꿔주고, 밑에 하단에 뭡니까? 금액, 내가 밑에서 하단에서 3,368, 1,800 이렇게 치고 14%를 내가 쳐야 돼. 근데 이 14%라는 건 배당에서 안 주니까 몇 번 하다 보면 14%를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14%의 이자는 없어요. 무조건 비영업 대금 이익밖에 안 나와요. 왜? 법인과 법인이 거래하니까 금융업이 아니면 14% 나올 수가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자 배당은. 비영업 대금 이익 25%, 일반 배당 14% 되겠습니까?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동일한 날짜니까 김여원 해서 여기 바꿔줘야 돼. 2월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밑에 금액 있잖아요. 1200 세율은 14% 해줍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 부분이 뭐냐면, 원천세 신고서를 반영해봐라 이거죠.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이걸 원천 신고서. 나가고요. 원천세 이행상환 신고서 갈 때, 좀 독특하잖아요. 기속은 2월이고 지급은 4월이니까 좀 독특하죠. 사람들이 4월, 2월 같이 써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2월 기속이죠. 2월 기속. 지급은요? 4월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자배당 없다고 밑에 땡기면 있습니다. 밑에 땡기면 3천에 대해서, 이제 2명에 대해서 원천세 14%에 대한 이렇게 원천징수 된 부분 보이시죠? 요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이고, 이 문제는 바로 기속과 지급이 좀 달라지는,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2달 차이 나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 그렇게 고생했어요. 요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고요.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이 부분은 75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 입력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알기만 하면 돼요. 지금 똑같아요. 배당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하라고 있고, 홍길동 70% 3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배당금 이익임 처분이 2월 25일 날 했어요. 맞죠? 그럼 요때부터 한 달 내에 보통 지급해야 되는데, 얘는 언제 지급한다고요? 배당금은 경영학화로 11월 달에 하겠다. 그럼 처분 결의일로부터 석 달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라면, 석 달이 되는 시점 5월 25일이죠. 요때로 지급을 여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현금액 5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천에 대해서 3,500, 1,500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구절절이 뭡니까? 배당이 석 달, 지급하지 못해서 석 달이 되는 날이 5월 25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지금 이 문제랑 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 할 때 있죠. 여기 할 때 요 있잖아요. 지급일자 영수증 있죠. 여기. 그죠? 5월 25일? 그죠? 여기도 뭐예요? 바로 기속과 지급이 5월 25일 되겠습니까? 날짜는. 되겠습니까? 요것만 알고, 지금 입력하는 건 동일합니다. 어차피 70%, 50%는, 그죠? 넣는 건 똑같은 거니까, 단지 이 문제가 아까 이제 지급 어제 규정 있죠? 그거에 대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것만 해서 좀 보완하시면 됩니다. 딱 요렇게 미지급했을 때만 하고 되겠고요. 전자신고 있는데요. 얘가, 세무 2급은, 1급은 나와요. 2점으로 나와요.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 부가가치세가 나올지 모르지만 원천세가 나와요. 그래서 원천세 수정신고 있죠. 여기에 있는 100일에 하나인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맞춰줘야 돼요. 그냥 맞추면 돼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회차는 부가가치세 2점 나오고요. 한 회차는 건너뛰면 뭐. 그죠? 원천세 수정신고 나와요. 전자신고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기본 자료가 이렇게 되죠. 5월 기속에 해서 5명에 뭐 이렇게 1,100만 매월 신고고, 유상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서가 작성되어 있대요. 그럼 원천세를 넣으면, 그죠? 5월 기속에 5월을 넣으면 이 자료가 먹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감을 하래요, 마감. 네가 마감을 해봐라. 그 마감을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전자신고, 전자신고 변환. 요까지를 그냥 부가가치세 1년의 과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성 일전을 하면 되고, 암호는 뭐죠? 1, 2, 3, 4, 5, 6, 7, 8. 요거 암호를 그려야 되니까, 그죠? 보안 때문에 1, 2, 3, 4, 5, 6, 7, 8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메커니즘은 부가치세와 동일합니다. 그럼 회사를 101회로 바꿔볼게요. 5월 기속 101호. 그러면 1010 하나전자 바꿔서 해볼게요. 자, 이제 전자신고 해볼게요. 여기 원천세 가서 일단은 이 원천세 신고에 5월 기속에 5월을 가서 마감을 쳐야 돼요. 5월 기속에 5월. 요 자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급여대장 했다면 불러왔을 때 요 자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감 칩니다. 마감 위에 마감. 마감 위에 마감 보입니까? 마감합니다. 그럼 이 마감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감 취소가 됐다는 건 마감이 된 거잖아요. 일단 먼저 1단계 합니다. 나갑니다. 그 2단계가 전자신고 갑니다.
여기 전자신고 있잖아, 지금. 그럼 요 화면이 떠요. 기본값이 납세자 자진신고고, 우리가 지급기간은요, 5월이니까 5월에서 뭡니까? 5월 치고 엔터 하면요. 지금 우리가 신고해야 될 대상이 체크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메커니즘은 동일하잖아요. 거기에 보낼 수 있는 상태로 제작합니다. 제작할 때 암호를 걸어야 되니까 1, 2, 3, 4, 5, 6, 7, 8을 걸고, 그래 만들어지는 아스키 코드를 여기 가서 뭡니까? 그죠? 이메일 첨부하듯이 찍어가지고 보내고 검증하면 끝 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이 생성됐죠. 그러면 암호를 걸게 하죠. 그래서 거기 암호는 그죠? 1, 2, 3, 4, 5, 6, 7, 8이니까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고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호까지 만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C 드라이브에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죠? 이메일, 그죠? 이메일 보낼 때 파일 첨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갈까요? 여기. 그 다음에 다 했으면. 홈택스 바로 가게 되죠. 그럼 화면에 이게 앞에 뜨죠? 그럼 닫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요 화면이 뜨죠. 그죠?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죠? 제작한 파일을 풀러와서 검증을 해봐야 되죠. 이제 이걸 이메일 보내는 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첨부를 찍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항상 똑같이 찾아보기.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뭡니까? 항상 이거 되겠습니까? 이걸 딱 클릭해서 확인 열기. 그러면 여기에 딱, 그죠? 딱 들어갔죠? 그리고 밑에 땡기면요. 여기 검증을 하면 돼요. 형식 검증, 내용 검증해서. 근데 형식 검증할 때 암호를 엿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딱 형식하면 암호를 물어보죠. 아까지 보안 거예요. 1, 2, 3, 4, 5, 6, 7, 8 쳐볼게요. 되겠죠? 이렇게 쳐서 확인하면요. 됐죠? 그다음부터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됐죠? 그냥 툭툭툭툭 내용 검증. 계속 갑니다. 내용. 그러면 전자 파일.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출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과연 이 파일, 접수정에 이 파일이 팝업이 되면 2점이 득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2점이니까 오히려 2점을 먼저 맞추고 하니까 이 원천세에서나 부가치세 있죠. 낼 때 2점을 이쪽으로 배점이 되니까 다른 걸 못 내는 거예요. 얘를 2점을 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기타 원천적 수령을 빼든지 아니면 그 3점을 때리면, 그죠? 그 5점이 되니까 5점을 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볼륨이 너무 적든지. 아니면 얘를 내면은 기타 원천정수를 빼버리든지. 그러니까 기타 원천정수를 지금 웬만큼은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짓궂게 나올 때가 있어서 그거 내가 유형을 한 번이라도 봤던 거랑 안 봤던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고 지금 여기까지 좀 알아야 될 내용을 다 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강의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까지 해서 여러분하고 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원천세 마무리를 했어. 네? 하나 안 해. 어떤 거? 하나 안 했어요? 9페이지. 어떤 거요? 그리고 소득세 그 사원 등록하는 거 문제 하나 건너뛰어. 건너뛰었다고요? 어떤 거요? 9페이지요? 사원 등록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고요? 기타 등록하고 아, 요건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한번, 그죠? 9페이지, 판단만 해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판단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뭐 안 했다고 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요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 내에서 뭡니까?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있죠. 9월 기속 기호를, 그죠? 작성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있죠. 이 급여자를 입력하는 건 우리 4단계법 있죠. 그래서 4단계 비과세를 보고 전환할 거, 신설할 거, 과세 신설할 거, 사용하지 않는 거 집어오면 그럼 어려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여기 보시면은 뭐 휴가증을 만들고 자가운전보증 운영 별도 시간 제공하면 되고 자금 실제로 지급받는 요게 한다. 그죠? 과세 전환하고 요거 두 개는 비과세 신설 요거 하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집어야 할 거 있죠. 신설할 거는 없고
월 집어넣고 상 집어넣고 집되고 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요거 판단을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사운동력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타 소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판단해서 하는 문제를 아마 할 거라서 뒤에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 같은데 볼게요. 지금 얘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니까 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기본이 됩니다. 자, 나이 요건 만족한다. 배우자는 1900, 500 만족하니까 오유는 되죠. 그죠? 근데 어머님은 나이가 드시고요. 여기 볼게요. 장애이니까 나이는 되고 저작권 사용료의 인쇄 총수익 금액이 60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그죠?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얘의 40%가 얼마죠? 60%를 필요경비 인정하니까 40% 하면요. 240만 원 되겠습니까? 소득금액? 그러니까 750까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쇄는 아닐 거야. 그죠? 원고료잖아요. 인쇄가. 그죠? 저작료. 그러니까 750까지는 되니까 600까지 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그죠? 240이 될 거고,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순간 뭡니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해당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녀 되고, 요거 되고, 나이 되고, 요거 되고, 고등학생 일원 근로수급은 되니까 요것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다 공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요것만 좀 체크해 볼게요. 전부 다 되잖아요. 여기 전부 다. 다 되고, 여기 어머님이 있잖아요. 요것만 좀 아시면 돼요. 기타 소득 금액이 240으로 세부담 최소를 위해서 선택적 분리과세 함. 이렇게 되죠. 요것만 판단할 때, 사운동력할 때, 기타 소득이 들어가는 걸 조금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있죠. 여기가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님의